제1호항건에 대한 자연사유, 장대 비구역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시공자인 GS건설의 가계약 해지를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를 조합에 접수하였기에 조합장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7일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장대 비구역 시공자로 선정된 GS건설은 현재까지 우리 구역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소극적인 관리 형태로 임해왔으며 빠른 인허가를 책임지겠다고 홍보하며 약속하였으나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고, 높은 부채 비율과 재무 부담으로 인해 서울시 서초구의 방배 5구역에서도 계약이 해지되는 등 대전 최고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 등이 있으며, 다수 대의원 및 조합원의 뜻에 따라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에 의거하여 80% 이상의 다수 대의원과 그리고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및 조합정관 제20조에 따라서 대의원의 요청대로 기존에 선정된 시공자인 GS건설의 가계약 해지, 해제 및 선정 취소의 건에 대하여 논의 및 결의하고, 해지 및 해제 등에 따른 계략적인 손해배상 비용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공지, 그리고 사업 대행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계략적인 손해배상 비용과 소송비를 대여하고, 대여한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 등에 대비합니다. 기존에 선정된 시공자인 GS건설의 가계약 해지, 해제 및 선정 취소의 건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쳐 오늘 대의원회 및 그리고 추후 총회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시공사 해지 사유입니다. 첫 번째, 시공자 선정 당시 신속한 인허가와 GS건설이 사업 조건을 지키겠다며 준공시까지 장대 비구역 책임자로 사업 진행할 것을 약속한 담당 소장을 교체하였고, 후임자와 제대로 인수인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GS건설은 조합협력사회의에 자주 불참하고 심지어 GS건설 직원도 아닌 OS 요원, 흔히 말하는 일당 요원을 참여시키는 등 GS건설이 장대 비구역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사업 진행 과정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참고로 타 협력사는 대표자 혹은 전무 혹은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세 번째, 촉진계획 변경으로 초고층 50층 이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GS건설의 공사비 상승을 문의한 결과 평당 47만 원의 공사비가 인상된다는 답변에 설계사 등에 의뢰한 결과는 약 21만 원 인상 요인으로 총 연면적 18만 3천 평으로 계산하면 GS건설의 공사비 인상 요구 금액은 860억으로 설계사에서 분석한 약 380억 인상과는 500억가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GS건설과 가계역서상 공사비 상승 조건은 내년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가계약하였습니다. GS건설로서는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신속한 인허가에 소극적입니다. 다섯 번째, 신속한 인허가 협조 등에 대해 GS건설에 수차례 요청했고 협조 공문도 보냈으나 한 달 반 동안 답변조차 없어 GS건설로는 사업을 신속하게 갈 수 없겠다 판단하였고, 가계약서 제32조 제1항 제6호 및 제11호에 해당되어 민법 제673조 완성 전에 도급인의 해제권에 따라 GS건설과 가계약을 해지하고 프리미엄 아파트, 즉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시공자를 재선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조합의 의견입니다. 이번 건은 시공자 가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서 가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이엔드 브랜드의 시공자를 선정하겠다는 조합의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마치 장대 B구역이 하이엔드 브랜드 시공자로 교체하기 위해서 시공자 가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공자 가계약 해지건은 하이엔드 브랜드 시공자로 교체하기 위함이 아닌 시공자 GS건설의 가계약 해지 사유가 있어서 진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률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서초구의 방배 5구역 조합 측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시그니처와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서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공자 GS건설 가계약 해지 해제 및 선정 취소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GS건설에서 제출한 이행 각서, 사업 제안서, 가계약서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사항이 있기에 해지 사유로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가계약 해지 해제 및 선정 취소로 인해서 손해배상액은 발생할 수도 있지만 현재 가계약 단계이고 해지 사유가 있는 만큼 손해배상 금액, 여기엔 이행이익도 포함이 됩니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유사 소송의 경우 대부분 대여 원리금 수준으로 합의가 된 사례가 있는 등 이행이익 배상을 명하는 판례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무법인에서는 저희 대의원의 배포자료 6페이지에 명시된 시공자 해지로 인한 비용 추정액에 대해서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은 시공사 해지로 인한 비용 추정액 중 계략적인 배상 예상 비용과 더불어서 이행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는 금액 추정이 어렵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있는 금액은 그대로고요. 밑에 있는 주석만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배포해드린 대의원의 자료에서는 상기 배상 비용 추정액은 추가 검토 과정 및 손배소 금액, 소송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등에 따라 금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법무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기 배상 비용 추정액은 추가 검토 과정 및 손배소 금액, 소송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등에 따라 금액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이행이익은 미정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4차 대의원의 자료에 기록되어 의결된 법률 검토 결과를 추가하는 것에 조합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과 근거에 따라 상단의 손배소 금액에 이행이익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의원회에서 본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향후 8월 16일 예정되어 있는 임시총회 책자에 명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4차 대의원 회의 자료에 배포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대의원 회의에 배포된 내용에 따라서 현재 손해배상 금액은 소송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에 이행이익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앞전에 GS건설의 해지 사유는 법률 검토를 통해 검토서를 첨부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4차 대의원의 내용에 밝혀져 있는 내용을 그대로 거기에 따라 기공지된 내용에 따라서 검토하여서 명확하게 오늘 다시 말로써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린다고 확실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따라서 이거 4차 대의원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1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손을. 네, 진행요원. 네, 넥스트빌 619 가지고 있는 사람 조합원입니다. 네, 대의원님 성함이 이석희입니다.
이석기 저번님. 예, 제가 그동안 쭉 봐왔는데 전국에서 참 우리 조합장님 유능하시고 또 이렇게 청렴 결백하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GS 시공사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했는데 이게 순리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물리적으로 한 어디를 우리가 그렇게 바꾼다면 저쪽에서도 또 나름대로 뭔 일이 생기고 하면은 공사에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또 둘째는 이게 GS를 지금 시공사를 해지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다음 그 하이엔드 브랜드든 어떤 시공사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선정을 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다시 쭉 이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수의계약이라든가 무슨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GS는 배제하고 그 후에 문제는 그 후에 따지자, 이런 생각이신지, 여러 가지로 그 공사에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에 그런 설명을 좀 부가적으로 더 듣고 싶습니다. 이 후의 일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리적이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형태들을 명기한 것이지요. 가계약서에 또는 이들이 약속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이거 그 GS건설 현장 설명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장 설명회 그때 당시에 상대 측에서 복잡한 인허가 신속한 해결했더니 GS는 글로벌한 회사이고 저들은 거짓말이다, 우리만이 복잡한 인허가를 해결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아까 책자 보여드린 대로 여기에 내용에 작년 말까지 사업책임과 올 다음 달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겠다고 명기를 해놨습니다. 이 명기해놓은 것도 좋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들이 얼마나 비적극적이냐면요, 제가 워낙 답답해서 척진계획 변경에 대한 집중 기간을 모든 전 협력사한테 다 보냈어요. 공문을 다 보냈어요. GS만이 답변조차 없고, 조합장한테 와서 LG전자 아까 그거 위에 보고하기 힘드니까 빼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예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송혜남 이사가, 우리 상근 이사가 조합장 성격의 업무가 아주 깐깐한 조합장 성격에 저거 무슨 일 나겠네라고 우리 최창석 신탁 부장한테, 상근입니다, 얘기했더니 저도 GS 포기했어요,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그걸 저한테 인제 와서 어제 그저께 얘기를 해줍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공사 도급 계약서는 이들은 우리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는 앞으로 7년 8년 뒤에 공사를 완공하고 또 하자 보수까지 한 대략 15년의 기간을 파트너십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파트너십이 신뢰가 깨지면 인정에 의해서 그래 파트너가 신뢰가 깨져도 천천히 그냥 달래면서 가야지라고 하기에는 제가 임무가 너무 막중합니다. 그래서 결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뽑자라는 개념으로 이르는 거지요. 그래서 신뢰 상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들이 그 약속 미이행, 신뢰 상실이 가장 큰 이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민법 673조에 이들이 단 손톱만큼의 잘못이 없어도 언제나 도급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이상해 하고 그러면 무조건 총회를 통해서 해지할 수, 어느 업체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단지 배상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일 뿐입니다. 근데 그 배상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GS건설이 지금 임병용 사장님이십니다.
2014년도에도 현재 임병용 사장님 대표이사가 서울 신반포 6차 재건축 조합장 및 전 조합원한테 보낸 공문 각서예요. 보낸 공문입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거기 기존 시공사가 있었는데 해지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GS가 기존 시공사에 관련해서 기존 시공사의 손해배상 소송은 GS건설이 책임지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로펌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서 손해배상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님. 그리고 혹시 만약 손해배상금이 최종적으로 일부 발생할 경우 GS건설이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GS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병용이라고 보낸 자료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GS건설을 해지를 하면 다른 건설회사는 이렇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네. 그리고 지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순리는 이렇고요. 지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문제.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정에 끌려서 조합원들 생각 안 하고 조합원님들한테 단 하루라도 늦게 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조금 망각하고 인정에 끌려서 지금 GS를 한번 용서해주고 간다고 칩니다. 그러면 GS가 앞으로 정말 신뢰성 있게 100% 마지막 입주까지 잘할까요? 이 약속을 단연코 저한테 해주신다면,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면 뭐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해지하지 않으면 이제 올해 말에 축진기 변경과 내년 초에 설계가 같이 GS랑 간다 하면 그때는 제가 나서서 GS 해지 못합니다. 왜? 늦어지니까요. 설계를 다시 해야 되니까,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하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연되지 않는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해지를 하고 나서 시공사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지금 여러분들 머리또레이스 설계랑 그 소송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신데 지금 그 설계가 79억이라는 우리 전체 설계 금액 중에 얘네가 예전에 400억 가지고 79억이면 다 완성되는 걸 얼마를 청구한 줄 아세요? 140억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장이 봐도 79억과 400억의 계약은, 400억의 계약은 그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입니다. 법원에서 판명이 났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소송 과정에서 이 소송이 조합의 진행 상황에 단 손톱만큼의 사업 지연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소송은 소송대로 갑니다. 변호사가. 제가 가서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GS 해지는요, 그냥 해지대로 가고 선정은 선정대로 갑니다. 나머지 행정 절차 구청, 시청이 합니다. 올해 말까지. 그러면 8월 중순에 해지하고 12월 초까지, 12월 초 한 3개월이나 4개월 걸려서 올해까지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는 그대로 가요. 그러면 선정하고 이런 공문 갖고 오는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 책임져 줄 거고, 또 이 업체랑 계약을 맺는데 설계 단계부터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하게끔 계약을 맺습니다. 입찰 조건도 그렇고. 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단독으로 들어와라, 프리미엄 브랜드 갖고 들어와라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모든 걸 책임지고 들어와라 정도도 하겠죠. 왜? GS도 시공사 선정 당시에 총회 비용을 선정된 시공사가 물어라 했더니 다 물었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장대 비만큼 서울을 빼놓고요. 서울에 뭐 7조 사업이 있는 뭐 한남 3구역, 뭐 반포 1, 2, 3주구 이런 데 빼놓고 대한민국에 2조가 넘는 사업, 단일 시공권으로 대략 1조에 가까운 사업은 지방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도시정비 사업에서 수주 물량이 없어갖고 10대 건설사가 다 수주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GS가 해지되기만을 목 빠지게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는 시공사가 줄줄이 있습니다. 이런 시공사한테 너네 이런 조건으로 단독으로 들어와, 하이엔드 브랜드 갖고 와 하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저는 장대비의 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기에 어떤 브랜드도 들어오지요. 들어와야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
이 자부심을 여러분께 신속성과 다이아몬드 같이 대한민국의 최고로 빛나는 것을 선사시켜 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똑같이 지난번에 시공자 선정할 때 똑같이 절차 거쳐서 여러분들이 양손에 떡을 들고 어떤 걸 고를까 어떤 게 맛있을까 선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비용? 그 선정된 시공사가 물으라고 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지난번에도 경험하셨잖아요. 떡을 가지고 어떤 거 고를까 골라서 너네가 총회 비용 물어 다 물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겁니다. 상황은. 답변 됐나요? 네. 네, 바깥에 지금 손을 든 분이 계셔서 네. 우선 바깥쪽에 전달해 주십시오. 네, 지금 바깥에 대의원님은 네? 278의 2번지 렉스트빌 311호 김양임입니다. 이러한 건 GS건설 가계약 해지 및 해제 및 선정 취소건에 대해서 우리 조합장님은 마치 GS건설이 설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조합장님이 되셔가지고 우리 설계업체는 유선, 진양 엄청나게 경쟁률을 뚫고 설계에 뽑았고 도시업체 동양엔지니어링이에요. 이 건축 심의 이런 거는 정비업체인 미래파와 설계업체 유선, 진양, 도시업체 도시설계업체 동양엔지니어링이 이 도시심의 건축업체를 해서 이 사업 설계가 픽스가 되면 그때야 GS 로고를 달 GS하고 협업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GS가 설계 뜨면은 GS를 해제 못 한다고요? GS가 설계합니까? 그럼 설계업체 왜 뽑았어요? 그러면 GS가 시공만을 하는 게 아니라 설계까지 다 뜨나요? 조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알겠습니다. 질문. 네. 잠깐만요. 네. 질문 또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먼저 질문하시니까. 자,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잠깐만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의원님이 조금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보네요. 제가 GS가 설계한다고 안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동양 엔지니어링은 설계 업체가 아닙니다. 도시계획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업체일 뿐이지 설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잘못 알고 계신 오해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동양 엔지니어링은요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업체일 뿐이지 설계업체는 아니고요. 우리 설계업체는 진양, 유선, 컨소시엄이 정확한 설계업체 79억에 계약된 업체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주시고요. 이 설계업체가 설계를 하는데 시공사와 협업해서 하지 않으면 설계가 시공사의 시공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공사와 설계업체가 협업해서 건축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설계가 끝나면 GS를 해제하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원칙 신속하게 안 되니까 제가 나서서 해제 안 하겠다는 거지. 조합원님들이 원하면 50% 이상이 원하면 해지는 됩니다만은 제가 나서서 조합원들도 말릴 겁니다. 왜? 설계업체나 시공사는 설계가 끝나도 언제든지 해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최대 원칙이 뭐냐면 신속성이 저해될 경우 저는 안 합니다.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설계가 끝나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해지를 하게 되면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 동네는 90세 넘은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내일 죽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시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청장님 부탁드려요. 여기는 신속하게 가야 됩니다. 이제 80대 분들이 남아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신속하게 해줘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원칙이 신속이에요. 그러니까 GS를 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설계가 끝나면 첫 번째 원칙이 훼손되기 때문에 GS 해지를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뿐이지 해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설계업체는 진양엔 유선이 맞고요. 동양은 설계업체가 아니라 지금 12월까지는 촉진계획 변경 업체이고 도시계획 업체일 뿐입니다.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영희 대의원님. 제가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좀 우리 조원님들 좀 알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교롭게 그 GS건설하고 현장을 2번을 다 끝냈는데 저는 책자를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면 전 대전의 재개발 현장에서 GS에서 해준다는 거 하나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걸 당했던 조합원이에요. 그래서 GS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반감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인허가 관계요? 조합장님이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2번을 만났습니다. 뭐 인허가 관계는 정비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협력업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도 우리 사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능력이 되면 구청장 만나서 빨리 사업 추진해달라고 얘기도 해도 되고. 그런데 협력업체가 마치 뭐 정비업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회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흔들면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 저는 우리 이문수 조합장 대전 어느 조합장보다 좀 유능하고 현명하게 잘 이끌어 나가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장만큼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견은 게시하는 거 좋은데 조합장 끝까지 믿고 좀 가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조합원들도 인허가 관계 열심히 해주세요. 정비업체만 믿지 말고, 일단 협력사만 믿지 말고 조합장님을 끝까지 믿고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건에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밖에 김양임 대의원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김양인 대의원님께 딱 한 가지만 더 질문 받고 답변 드리고서 이완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저기 시공사 수주 선정 시에 그 GS 자료 책자 가지고 그 조합의 일정을 지금 조합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정대로 물론 안 됐어요. 현대 사업단 일때도 그 일정이 똑같았습니다. 마치 GS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현대 그 브로셔 보면 거기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현대가 여기에 됐으면 현대도 이렇게 지키셨나요? 네. 네, 그러면 네, 답변 받았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떨어진 현대 컨소, 현대 대림, 포스코, 계룡이 지금 우리 시공자로 선정돼서 우리한테 인허가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선정된 GS가 약속을 해서 선정이 됐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선정된 시공사가 약속을 안 지켰으면 똑같이 현대콘소처럼 그만둬야 되겠지요.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예전에 떨어진 업체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저희들이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하여튼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김양임 대의원님. 자, 약속대로 질문 하나 마쳤습니다. 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호환 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1호환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좀 있었음을 알고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